안녕하세요. 작가식탁TV 이작가입니다. 어느덧 4월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새 학기, 새 출발, 아이들 적응 잘해야 할 텐데 자, 어떤가요? 친구들 적응 잘해 나가고 있나요? 한 학년 오른 만큼 더 의젓하게 좀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나요? 그런데 이쯤 되면은 슬슬 우리 친구들이 투정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영어 과목이 너무 힘들어. 아, 수학은 왜 매일매일 이렇게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야? 이 학원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좀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라든가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은 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부모님께 터놓잖아요. 그 이유를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우리 부모님도 어떤 힘든 일 있을 때 있잖아요. 친구 관계라든가 혹은 뭐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하면서 힘든 관계 있으면은 왜 남편에게도 터놓기도 하고 친구들에게도 터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터놓는 이유가 무엇이던가요? 아, 그래, 힘들지. 맞아, 그래. 고학년 시점 오면은 그때부터 정말 어려워지더라? 하면서 같이 그 힘듦을 공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엄마가 너보다도 그래도 한 차례 더 지나왔잖아. 그 시기를. 그런데 딱 돌아보니까 그 과정이라는 게 있더라. 같이 공감은 해줄 때 더 으쌰, 힘 받고 힘들지만 열심히 해보자 하는 그런 격려를 받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아, 그러면 여기는 너 체질이 아닌가 봐. 다른 학원 알아보자. 라든가 역시 너는 이과형 머리야. 그러니까 수학, 과학은 잘하는데 영어, 논술은 진짜 아닌가 봐. 이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친구들이 힘들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좀 쉽게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다른 곳을 좀 알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데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잘 자리 잡힌 제 첫째 아이인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물론 학원은 보내지 않지만 엄마 학원을 다니고 있죠. 그래서 엄마 논술 수업을 제 시간 딱 정해진 시간에 친구들이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늘상 이제 수업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은 유혹에 흔들리는 거예요. 아, 오늘은 쉬고 싶다. 나 더 놀고 싶은데. 친구가 어디 논다고 했는데 나도 거기 가고 싶은데. 그래서 항상 엄마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니면은 엄마한테 찾아오죠. 엄마 나 오늘 수업 안 받을래. 오늘만 쉰다고 좀 해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하기 싫은데 늘 유혹에 덜퍼덕 유혹과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 그렇게 의지력이 강하지가 않아요. 아직 이 멘탈이 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에게 한번 자기의 그 약한 마음을 터놓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가 그래 그럼 오늘 수업 받지 말자 이 말을 바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엄마가 이렇게 잡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힘들 수 있어. 그런데 조금만 해보자, 더. 자, 오늘만 한번 자리 앉고 해보자. 해보자 하면서 늘 그렇게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받잖아요. 그러면 또 친구가 그렇게 싫다, 어렵다 했던 친구가 어떠냐면은 기분 좋아해요. 뿌듯해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기 전에는 막 실랑이를 벌이고 그 이후에 이제 수업을 받고 나서는 막 기분이 좋아지고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다양한 친구들을 저도 만나봤잖아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상담을 주시는 사례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학원 보내기까지는 막 하기 싫다 하다가 막상 다녀오면은 즐거워 하더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막 마음 안에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오늘 하지 말까? 그런데 이거는 엄마 나 좀 잡아줘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냐면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 그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 투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하는 말에 깊은 뜻을 그 번역기를 잘 두드리고 알아줘야 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학년 친구들이면은 학습에 적응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흔하게 하는 이제 착각 중에 하나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선생님. 좀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어 주시면은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한 친구는 그 수업이 아주 쉽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 친구는 그 수업이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이과 성향이라 가지고 논술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이게 좀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힘들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봤잖아요. 과학, 영재 친구였었는데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저도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이 친구 좀 다르네 하면서 눈여겨봤던 친구였었는데, 그런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수업을 받은 이후에 부모님께서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선생님 첫 수업 어땠나요? 아이가 무척 재미있어 했어요. 너무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이과 성향이냐 뭐 문과 성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의 받아들임의 자세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아이가 아직은 그 분야가, 그 부분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거예요. 왜 싫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렵다고 해가지고 회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가 힘들다고 해가지고 뭐 재미있게 수업, 그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학년, 이제 중학교 올라갈 거잖아요. 중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초등과 고학년의 격차는 큽니다. 그럼 이게 격차가 점프할 텐데 그 친구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제 공부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려운 단계를 헤쳐나가는 단계인데 이 단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회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학교를 맞이하게 됐을 때, 중학교에 갔을 때 더 이제 높은 수준의 장벽에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친구는 또 회피해야 되는 걸까요? 그 이후의 과정, 고등까지의 과정은 또 어떨까요? 우리는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학, 영재로 상도 받고 잘해 나가던 친구, 논술 수업도 아니나 다를까 좀 특출났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잘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늘 겸손합니다. 그리고 어느 과목이 제일 힘들어?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선택을 한다면은 저는 영어 과목이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영어 과목이 힘들다고 했잖아. 아, 이과형 성향이니까 영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대답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떨어지는 한 절대 아닙니다. 상위권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이 이제 보통 영어 학원 어릴 때부터 다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고학년 때까지 이렇게 달려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또 이거를 점검을 잘 하지 않으셨을 때 맞이하게 되는 충격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학원에서 잘해 나가겠지. 잘해 나가고 있겠지.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만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논술 수업 진행을 이렇게 해 나가면은 아이들이 서술하시오, 써 내려가는 거 힘들어하고 글 써 내려가는 거 힘들어하고 뭔가를 막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하면은 그렇게 말로 풀어내는 것도 힘겨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논술은 좀 힘들어해도 그래도 영어는 잘해요. 영어는 선행 달리고 있어요. 선행을 달리고 있대요. 그런데 이 친구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영어 문장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영어 학원을 그렇게 오래전 일찍부터 시작을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 친구들은 우리 때와 다르게 어릴 때부터 영어 공부를 하니까 정말 영어가 술술술술 잘 나오고 이 정도쯤은 하겠지 해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가 쉬워요 했던 그 친구들은 어땠는지 아세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가 어려워요 했던, 앞서서 소개했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만이 아주 완벽하게 영어 문장을 구사해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 친구는 왜 영어가 힘들었을까요? 제대로 공부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학습이라는 게 스트레스 없이 학습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머리를 써가는데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머리를 쓰면서 고민하고 자꾸 안 풀리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는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학원의 선생님 수업 받았더니 우리 친구가 너무 어려워해. 재미가 없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닐까? 를 바라보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아이가 너무 쉽게 공부를 해나가는 건 아닌지 말이죠. 학습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민하고 자꾸 머리를 써나가면서 해야지 쉽게 언제까지 쉬운 공부를 하려고 해요? 초등학교 저학년도 아닌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의 이야기를 또 해드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도 6살, 7살부터 영어학원을 쭉 다녔대요. 쭉 이제 같은 곳을 6학년까지 다녔죠. 그 안에서는 영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선생님도 잘한다고 하고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데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친척분 중에 서울대에 나온 사촌 누나가 있었던 거죠. 한번 누나랑 같이 수업해보자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대요. 그런데 누나가 너 이게 영어학원 다니는 애 맞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7살부터 6학년까지 쭉 했는데 너는 너무 쉬운 수준의 영어 공부를 해왔어. 이 수준은 정말 너무 기초적인 수준이고 이 수준이 아니라 너는 단계를 뛰어넘어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쭉쭉쭉쭉 달려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이제 좀 다시 바꿔나가자 하면서 그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이가 쉬워한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더 체크를 잘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의 싸움은요,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처럼 그냥 재미 위주, 놀이 위주, 그러면서 쭉쭉쭉쭉 거부감 없이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요,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달리는 중고등학교 시기부터는 어려움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의 연속. 그때마다 아이는 너무 어려워.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이 과목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책장을 덮고 그렇게 회피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어려운 순간도 이겨낼 수 있게끔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칭찬에 약하니까 칭찬을 많이 해줘야 한다. 예, 이 칭찬을 많이 해줘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칭찬을 남발한다? 이것도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칭찬할 거리가 아닌데 칭찬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 칭찬을 듣는 학생 또한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나 스스로도 내가 돌아봤을 때 잘해 나가지 못했는데 왜 나한테 칭찬하지? 알거든요. 그 정도는. 칭찬을 남발한다고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잘했을 때, 이 부분 너 정말 잘했어 해서 그랬을 때 이렇게 중간중간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도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오늘 아이가 선생님께 칭찬받았다고 굉장히 기뻐하던데요 하면서 그런 피드백을 주시거든요. 선생님은 웬만해서는 칭찬을 해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다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의지를 붙잡고 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힘들 수 있거든요. 이거를 친구처럼 부모님에게 터놓는 거예요. 맘 맞는 친구처럼.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답답해. 안 풀려. 그럴 때 그냥 공감해주면 돼요. 그래, 그럴 수 있어. 엄마도 그랬어. 오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닥터 김파파님 출연하신 영상을 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째 같은 경우는 연세대 학교를 보냈거든요. 엄마 아빠의 이제 지극정성, 정말 같이 마음을 터놓고 관계 형성을 하고 그런 노력들 같이 좀 격려해주고 그런 노력들이 계셨던 거예요. 옆에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지방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분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학부모님들이 대치동으로 이제 이사를 갈까 고민하는 이유가 제대로 배워나갈 학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한 분위기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대치동이 아닌 지방에서는 어떠냐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이 닥터 김 파파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방이라고 해서 분리할 것은 없다. 왜냐하면은 요즘 세상이 정말 좋아졌잖아요. 얼마든지 온라인 강의, 인강을 통해 가지고
선생님들의 좋은 강의를 찾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분위기는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학교 1학년 되면 친구들이 거의 이제 노는 분위기고 거의 이게 노는 분위기가 대다수이고 공부하려는 분위기가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 때문에 이 지방에 사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더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잘 챙겨줘야 되고 더 관리해줘야 되고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아이가 의지를 갖고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관계 형성을 하면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 그만큼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군지로 갈 수 없어요. 대치동까지 힘들어요. 한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이 더 한 발 한 발 아이 옆에서 지치지 않게 힘들지 않게 공감해주면서 토닥토닥 위로도 해주고 힘내라고 그런 이야기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